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GTX 개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탄 개통 먼저 되죠. 근데 반쪽짜리 개통이잖아요. SRT랑 같이 하잖아요. SRT 같이 쓰는 거 이미 계획됐던 거고 SRT 이용한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 수도권 남부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단순 투자 관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실수요 관점에서는 동탄이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파주도 실수요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금융 규제를 덜 받죠. 9억 이하는 DSR을 안 봐요. 30대 수요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입지는 파주인 것 같아요. 그 GTX-A의 그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봐요. 게임 체인저라고 반드시 봅니다. 왜냐면 교통 혁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구간별로 속도가 틀리고 국가 철도망 계획 5차에 이제 DEF가 이제 반영이 될 텐데 DEF는 사실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ABC의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됐고 확정된 역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게임 체인저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우리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GTX를 고려하심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자아빠님은 GTX를 좀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현이 되고 가시화가 되어 있는 GTX는 호재예요. 근데 DEF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DEF는 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보고 하는 거는 그냥 버블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정해보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GTX-A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제 부분 개통을 하는데 BC도 이제 2030년 전후로 얘기를 하지만 더 늘어질 수도 있고 DEF의 경우에는 뭐 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TX를 좀 보실 때 차분하게 좀 긴 기간을 보시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 철도망 계획, 구축 계획을 발표된 걸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배정돼야지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는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국토부 예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노선에 좀 투입이 됐는지 상당히 A 노선에 많이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 돈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풍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가지 더 팁을 또 드려보면 일단은 비싼 동네를 많이 지나가야 그나마 예산이 배정이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곳들을 3-4곳은 지나가야 저희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상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파주동탄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 파주동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관심도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시냐에 따라서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할 텐데 본인의 어떤 처해진 상황이나 아까 이제 투자 규모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원 조달 또 같이 고려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동탄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나는 동탄인데 파주 한번 강조해달라고. GTX 초직주 근접 도시는 파주예요. 여러분 종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도자료 보면 8량 8칸의 지하철 비슷하고요. 한 번 인원을 나를 때 1,2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정에서 킨텍스, 뭐 창릉 이렇게 여기 쭉쭉 가잖아요. 이미 킨텍스쯤 가면 그 많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탈 거예요. 그럼 여러분 9호선 아침에 타보셨죠? 몇 번 보내잖아요, 저희. 몇 번을 보내고 나서 타야지 되는 건데 그럼 직주 근접 효과가 약간 약해질 것 같아요. 근데 파주 운정은 처음부터 탈 수 있습니다. 개통 시기가 완전히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에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전에 9호선 개통할 때 저희 염창역이 있고 등촌역이 있습니다. 등촌역은 나름 강서구의 학군지면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염창역은 상대적으로 선호받지 못한 입지예요. 근데 염창역은 급행이고 등촌역은 일반행이에요. 9호선에서. 개통 전에는 당연히 실수요가 선호하는 등촌역이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개통이 되고 나니까 빨리 출근하는 게 최고거든요.
염착역이 등촌역 시세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시간 단축 이게 결국 돈입니다. 그런 거에 파급 효과에 있어서 운정 그리고 파주 사랑합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자빠님 말씀하신 시간, 공간의 거리를 압축해서 줄여주는 시간거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평상시에 이제 그 시간이 단축되면 그걸 좀 돈으로 환산하면은 밸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량이 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 A동이 있고 10분 거리에 있는 B동이 같은 단지에 있습니다. A동하고 B동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날까를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10분.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분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1시간 정도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3, 4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20일 동안 그 한 달에 그 절감될 거고, 이거를 5% 수익률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어떤 단축 시간이 환산하면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GTX를 통해서 내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만약에 당겨졌다고 하면은 계산이 안 되네. 10분에 6배니까는 거의 3억이거든요, 3억.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에 대한 단축이 어떤 부동산 밸류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GTX는 상당히 앞으로 부동산 밸류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여서,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동탄도 그 측면에서는 한번 그 밸류가 상승하는 기대치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수님, 그럼 저희 지금까지 동탄, 파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봤는데 네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동탄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탄은 메가시티다. 동탄은 대기업군이 많고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산다. 결국 부동산은 구매력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세대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에서 돈이 넘치고 이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파주는 가심비다. 가치가 있는데 저렴한 지역,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약간 사망 토론 컨셉을 했는데 저희 사망한 거 아니죠? 아직까지는 사망을 안 했고요. 저희는 사망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취합을 한 다음에 가장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부동산 재테크는 명동 부테크로!